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합니다. 한칼 토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한칼 토론은 Y 특집입니다. 네. 한 저희가 4-5명 정도의 인물에 대해서 Y, 왜라는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답을 주시면 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마음 저도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지금 손을 번쩍 드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풀어주세요. 자, 첫 번째 Y의 주인공 이 사람입니다. 안철수. 안철수는 왜? 오늘 안철수 의원 얘기 진짜 많이 하게 되네요. 어제 기자회견 진짜 깜짝 기자회견이긴 해서 뭐 정치권의 가장 큰 화제 인물이 됐습니다. 왜 6일 만에 혁신위원장을 던졌는가? 왜? 해석이 막 다 달라요. 분분해요. 우선 장 소장님 왜입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바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혁신위원 2명이 비대위에서 킬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인적 청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의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럼 내가 과연 혁신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방 다니면서 공청회 하고 대선 백서 만드는 것. 내가 이럴라고 내가 혁신위원장 받아들였나? 그건 아니지. 야 이러다가 내가 완전 진짜 바보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한 급작스러운 좀 결심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그 요구를 왜 못 들어줬을까요? 특히 혁신위원 그 2명 이재영, 박민식 이 2분 넣어달라는 그런 정도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못 받아줬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요. 친윤의 전 대리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뚫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과정, 대선 과정 중에서 혁신위 차원에서 친윤 몇 명들을 대상으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책임론은요. 거의 정계 은퇴, 다음번 총선 불출마. 그것이 뚫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자신들의 당의 주도권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 혁신위원조차도 그런 요구를 할 사람들 자체를 그냥 원천 봉쇄한 것 같아요. 원천 봉쇄였을 것이다. 거기 봐보세요. 호준석 당협위원장,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런 분들이 지난 대선 과정, 탄핵 과정 중에 어떠한 메시지를 냈었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분들이 탄핵 반대쪽의 메시지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했고 이재성 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초기에 대통령실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혁신위원으로 넣는다? 이건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혁신을 하지 말라. 혁신을 방해하는 행위다.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자, 안철수 의원도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어제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 해석을 그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장 소장님의 입장이시라면 김준일 평론가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 줄 평을 짧게 해볼게요. 그러시죠. 예. 안철수 이럴 줄 몰랐냐. 송원석 장난하냐. 국힘 답이 없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 동감하고 씬스틸러가 된 거는 확실해요. 지금 국면에서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한동안은 나경원 의원이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다가 국민의힘에서 박수영 의원 잠깐 등장했다가 지금은 이제 안철수로 이제 다 올라갔는데 이게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씬스틸러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주연 배우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씬스틸러냐라고 봤을 때는 부정적인 게 너무 크다 제가 그래요? 보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오죽하면 안철수가 저렇게 뛰쳐나왔겠어. 이렇게 오죽하면 또 철수했겠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당내에서는 아니 이럴 줄 몰랐어? 그러면은 들어갈 때 시작할 때 확실해야지. 송원석 대표가 3번 와가지고 삼고초려했다라는데 그럼 그때 못 박아야지. 나 이거 안 하면 안 받아주면은 절대 못 한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성과를 내지 않고 이렇게 철수를 하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역공이 시작됐잖아요. 당 대표 욕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권영세, 권성동 다 페이스북에 올리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이전 투구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어제 이제 얼굴 기자회견할 때 얼굴을 보면 진짜 얼굴이 벌개졌더라고요. 안철수 의원 그런 얼굴 정말 오랜만에 본 화가 거예요. 많이 나셨다. 분노의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나신 건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그냥 국민의힘 쳐다만 봐도 화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럴 줄 몰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미숙함을 오히려 드러냈다. 너무 나이브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나이브했다라고 그러면 봅니다. 권성동 의원이 조금 전에 SNS 쓴 것처럼 애초에는 혁신위원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한동훈 안 나가니까 당신이 나가봐요. 이렇게 자극하자 욕심이 생겨서 이런 거다라는 권성동 의원의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으세요?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누가요? 한동훈 전 대표. 그건 모르죠 아직.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안철수 대표는 제 느낌으로는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혁신위원장 처음 맡을 때 당대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안 나간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나갈 가능성이 혁신위원장 하면서도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안 날 것 같고 지금 처음부터 삐걱댈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 이해는 하는데 이제 사선 의원이시면은 이럴 줄 몰랐냐. 예.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럴 줄 몰랐냐고. 그렇죠. 애초부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싹 틀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권성동 의원에는 동의 못하겠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뭐가요? 안철수 위원장. 이럴 줄 몰랐냐? 아니 처음에 혁신위원장을 제의가 왔을 때 조건 내걸었어야죠. 그러니까. 혁신위원 내가 정권 가지고 한다. 혁신위안 한 글자도 비대위에서 건들지 말아라. 그럼 내가 하겠다. 그걸 했어야지. 그 조건을 안 걸고. 왜 안 걸었을까요? 그 정치적인 판단력과 미숙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안 의원이 당대표 쪽으로 방향을 바꿨고 조경태 의원 조금 전 인터뷰했습니다. 당대표 나가고 김문수 전 장관은 지난 4일에 어떤 행사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출마 선언인지 아닌지 판단 좀 해주세요. 두 분. 이재명에 맞서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맞겠습니다. 요거 출마 선언이 아니에요? 출마 선언이죠. 나 출마할게요. 그런 것으로 읽혀지는데 상황과 분위기를 보는 것 같아요. 막 며칠 전부터 당협위원장들도 많이 만나고 다니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상황은 좀 녹록치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 축이잖아요. 하나는 뭐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층에서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고 거기에 조직이 붙었잖아요. 친윤 조직이 붙어가지고 김문수 만들어 놓고 한덕수랑 단일화하자 이랬는데 이제 한 축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당원과 민심의 지지도도 낮아질 거고 그러면은 내가 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김문수 후보로서는 중간에 접을 것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탐지 수준? 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분위기 좀 파악을 해볼까? 그 정도 수준이지 확실한 결심이 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전 대표는요? 한동훈 전 대표? 현재로서는 안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끝까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70% 정도 주위의 참모들이 그럼 나가고 싶어하는 건 본인 맘이고 주변은 말리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도 막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가면은 되겠지만 나가서 된다고 한들 당을 개혁할 수 있을까?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나는 또 고립당하는 것이 아닐까? 저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 당직자들 보면 다 지금 친윤으로 깔아놨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매 눈이잖아요. 예? 매 눈. 예, 뭐 눈이시긴 합니다. 예. 그 장성철 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한동훈 대표 물어보니까 잠깐의 휴지기가 있었어요. 예, 맞아요. 지금. 혹시 최근에 만나셨어요? 혹시? 난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니 이제 좀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조언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눈동자가 흔들리시는데 만나셨어요? 만나게 되면 제가 한번 조언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은 출마죠. 왜 그러냐면은 뭐 훌라후프로 이재명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턱걸이나 훌라후프로 막을 수 있는 거, 100군데 올라가서 막을 수 있는 건 체력장으로 막을 수는 없다. 예, 체력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당을 이제 접수해서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애매한 부분이 아직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애정이나 이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조직이 다 해서 김문수 띄우기를 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대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제 조직은 빠져버린 거죠. 친윤. 그래서 글쎄 이게 이제 대진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자 구도가 됐을 때는 김문수 장관도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꼬리 질문이 좀 더 있어요. 조경태 의원의 등장은 어떤 의미인가 등등등이 많은데 요거 댓글쇼로 좀 넘기고 일단 두 번째 Y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Y는 누군가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군요. 김종인은 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왜 미국 특사로 내정됐는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어제 굉장히 화제였어요. 그러니까 저분 생각은 이제 진영의 어른, 뭐 진영의 하나의 큰 뭐 조언자 이 역할보다는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계에 대한민국의 큰 어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이제 진영을 넘어서서. 아니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소, 내가 미국 특사 가겠소 하고 먼저 손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 결국 않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렇죠. 지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궁금증은 이재명 대통령은 왜 김종인 위원장을 미국 특사, 가장 중요한 특사로 지명했는가? 그 대선 전에 좀 만나셔가지고 두 분이 독대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구하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특사라는 것이 결국엔 좀 보훈의 성격이 있어요. 좀 어떠한 내가 집권을 했을 때 어떤 공직을 주기에는 좀 꺼림직한데 뭔가 좀 배려를 하고 고마움을 표시해야 돼. 그랬을 때 특사로 보내시더라고요. 저도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2013년도에 중국 특사단으로 김무성 특사단장 모시고 갔다 왔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냥 대선 때 총괄선대 본부장 했으니까 네. 중국 특사단장 하면서 나 그냥 은혜 갚았어, 보훈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견제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냥 한번 가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배려한 거 느끼시고 가서 특사단이요 거의 대통령급의 의전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훈 형식이 아니었을까. 근데 보훈의 미국 특사라고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뭐 지난 대선에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엄청 유리하게 선거운동한 건 아니어서 그렇게만 보기는 저는 조금 공격 안 한 것만 해도 엄청난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김종인은 왜, 이재명은 왜? 이게 사실 좀 그렇죠.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예전에 본인 자서전에도 쓰고 그랬는데 누가 부탁하고 매달리고 그러면은 잘 거절을 못합니다. 그건 맞아요. 예. 그건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16년에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찾아와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비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했을 때도 안 만나다가 결국은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달라고 하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정이 많은 분이어가지고 매몰차게 거절하고 그런 맞아요. 스타일이 아니에요. 본인의 또 이제 뭐 일부는 화전민 정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진영을 넘나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영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김종인은 왜? 그럼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 김종인 위원장을 특사로 했냐? 사실 그게 더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 정치를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40년, 50년 가까이 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 공화당 보수들하고의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헨리 키신저 100세가 되셔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나 그랬는데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라든지 뭐 조지 슈츠 국무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직접적으로 연이 닿아 있진 않지만은 크게 보면 공화당의 원로들 고문들하고도 연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조금 높이 산 거 아니냐 첫 번째 이재명 또 하나는 이게 잘하기도 어렵고요 못하도 크게 뭐라고 해야 되나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관세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 여러 군데 특사들이 다 파견될 건데 제일 어려운 곳이 미국 특사예요. 관세 문제가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의 어떤 스탠스를 봤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특사가 갔을 때 성과를 만약에 못 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한계를 어느 정도 절감하면서 김종인이 또 뭐 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을 잘해가지고 된 거네. 이게 제 느낌은
송미령 장관 유임시킨 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이게 굉장히 난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장관에서 넓게 사람을 쓴다라는 어떤 이미지도 가져가면서 이거 한번 해결해봐.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뭐 폭이 넓기 때문에 본인이 교류하는 분들의 그런 것까지 좀 기대해서 한 게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의미 있게 해석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보훈이라고 특사단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그냥 대한민국 정상국가 됐고 정권 교체 됐습니다. 미국 조야에 그렇게 인사하는 거지 관세 협상의 어떤 성과 전혀 글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의 시각이 좀 갈리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서 세 번째 Y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Y는 조은석 특검은 왜? 요거는 뭐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번 정도 더 부르고 구속영장 신청할 줄 알았는데 주말에 전격 영장 신청했거든요. 조은석 특검은 왜? 요거 하나랑 어제 그 구속영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쓱 공개했습니다. 소위 흘렸습니다. 이거는 왜? 이 두 가지를 다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먼저 말씀?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신경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좀 더 부르고 안 부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이런 신경전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빨리 구속하는 게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 이미 수사 방해를 하기 위해서 지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9시에 나가나 10시에 나가나 이런 게 좀 명백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을 시킬 수 있으면 빨리 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어제 내용이 나왔지만은 이게 수사 방해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윤석열 변호인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지연한다든지 그러니까 진술이 막 바뀌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경호처 김성훈 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나 예를 들면은 뭐 강의구 부속실장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변호인들이 안 들어가 있고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신감이 좀 있었다라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구속영장을 왜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공개를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거기에는 윤석열의 불리한 내용이 잔뜩 있거든요, 솔직히. 그 자해인데 그렇다고 이거를 공개했다고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그거를 뭐 처벌하겠다? 이것도 좀 특검이 좀 오버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언론이 어쨌든 어떤 경로로든 그동안은 이런 구속영장이 됐든 뭐 압수수색 영장이 됐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검찰 쪽에서 흘러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물론 언론을 처벌하겠다라는 건 아닌데 상당히 위축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 크게 문제가 돼.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는데 윤석열 주민등록번호 공개가 되든 말든 본인들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이제 기선제압, 기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초 남았습니다. 구속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고 돼야죠. 김준일 평론가 됩니까? 여기까지 듣고 해설은 댓글쇼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